반갑습니다.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권상혁입니다. 다들 잘 계시죠? 저도 이제 대구에서 이제 막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 뵙는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 무대가 낯설다고요? 아니에요. 전 집에 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꿈이 원래 탤런트였어요. 죄송해요. 예, SBC나 KBC 이런 데서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저를 부르지 않는데 이렇게나마 여러분과 영상을 같이 이래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화창한 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방콕만 해가 있는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만큼이나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오늘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주제가 펀펀한 아미. 펀 뜻이 뭐예요? 재미있다. 재미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미 하시더라도 재미있게 아미 하시는 분과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재미있게 하지 하는 분과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펀펀한 아미가 재미있는 아미로 바뀌셔야 되는 거죠. 강아지 좋아하시죠? 강아지 제일 마지막에 근육 이 힘 자랑하는 강아지 너무 안 귀엽나요? 귀엽죠? 개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이쁘다고 하실 거예요. 이 펀펀한 아미가 오늘 여러분한테 뻔뻔한 아미로 바뀔 수 있거든요. 제가 좀 뻔뻔하게 보이세요? 좀 뻔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오늘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그래서 한때 대구에서 누가 물어봐요. 당신 어디 사냐고, 어디 살아 물으면은 대구 하는 순간 뒤에서 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또 대구에 엄청난 종교가 또 한 번 휩쓸러 갔죠.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다녀? 새로운 세상 다닌다니까 또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 대구 사는 게 어떤 데는 정말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은 우리 한순영 리더님하고 집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그 맛집 검색해서 맛집 한번 가볼까?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 진주에 맛집이 있더라고요. 그래, 진주에 맛집을 이제 마스크를 끼고는 아니죠. 이제 서울에 왔을 때 서울말을 써야 되나? 끼고 2살 차에 몸을 싣고 진주로 내려갔어요. 진주에 어떤 맛집을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아주머님 한 분과 아저씨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괜히 우리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혹시 어디 사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가 너무 당황했어. 대구 산다 하면 어떻게 돼요? 왠지 뭐 좀 껄끄럽고 그럴까봐 우리가 순간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은 저희들 부산 살아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부산 산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산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묻는 거예요. 아줌마가 뭐 궁금했는지 저 얼굴을 보고 궁금했을까요? 아니죠. 그래 어디 사냐고 묻길래 부산 산다고 얘기하고 어느 동네 산대. 그 순간 좀 또 멘붕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부산에 우리 이제 후원하고 있는 파트너가 이제 명지에 살거든요. 그래서 명지에 산다고 하니까 거기 내 고향인데 이 어떻게 된 거지? 막 식은땀이 보는데 괜히 그 맛집 갔다가 식은땀을 흘리고 온 거예요. 그래 그 아줌마가 이제 거기 이제 음식을 시키면은 기본적으로 맥주 2병과 소주 1병을 줬는데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술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가 뭐 좀 뻔뻔스러운지 술 안 드시면 맥주하고 소주하고 저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같은 고향 사람인지 주적하면서 줬어요. 근데 너무 잘 드시고 가시는 길에 고향 사람 만나서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순간 이런 거짓말을 첫까지 이렇게 다녀야 되나 생각이 들 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떤 또 새로운 또 핫 이슈가 떴죠. 이거 이태원 갔다 온 사람들은 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저 서울 올라왔거든요, 지금요. 서울 오기 싫었어요. 왜? 이것 때문에. 대구가 그래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 이제 서울을 좀 핍박해볼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요즘 이제 세대가 너무 이게 점유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11년째 정도의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된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째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이글 드림 시스템에 2년에서 5년 플랜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플랜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왔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파운드 수석 다이아몬드로 여러분과 만나 뵙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5년 동안, 11년 동안 오면서 가장 우리가 잘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저는 펀펀한 아미라고 했잖아요. 참 재미있게 사업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재미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라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 재미를 통해서 어떻게 후원을 할까 하는 생각도 고민들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미 사업이 그냥 내가 이거 해야 되는 일이 아닌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마냥 노는 건 아니고, 그 놀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사업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방법은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가격리라는 걸 했잖아요. 자가격리 전에는 멀쩡한 이 얼굴이 자가격리 일주일은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상 즐거웠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가격리가 한 달이 지나고 지금은 뭐죠? 확진자가 아닌 확진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게 세 식구로 살고요. 저희 이제 원래 이제 18살 된 우리 딸내미랑 요거는 삿포로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딸내미는 지금 이제 외국에서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이제 3학기 제도가 3학기가 지금 없어져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어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면 15일 정도 격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오늘 이제 아빠 응원한다고 같이 올라왔는데 어디 가고 없네요. 그래서 눈에 넣어지도 않는 이런 딸내미와 저를 항상 응원을 해주고,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내하고 결혼하겠다는 이 한순수한 영혼의 한순영 리더님이 저는 너무 사랑스럽고요.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줄 모르겠는데, 집사람이 그걸 꼭 하라고 시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둘이들이 호흡을 정말 잘 맞춰가지고 지금 11년째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은 저를 여러분 죄송해요, 이제 뻔뻔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저를 항상 불러줄 때 공유라고 불러줘요. 이 사진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이 사진을 찍으면서, 당신 공유랑 싱크로율 100%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아닌데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기분 느껴보셨어요? 네.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너무 긴장되네, 그죠? 예, 그래서 저를 이렇게 공유라고 항상 불러주고,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 볼에 뽀뽀해주는 그런 여자가 있습니까? 물론 다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오늘 또 올라올 때 잠자는 이 와이프를 보면서 볼에 뽀뽀해주고 잘 갔다 올게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좀 뻔뻔스러워지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제목이 뻔뻔한 아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혹시 여러분 르네상스라는 말 아세요? 르네상스 많이는 들어보셨는데 정의를 내려보시라고 하면은 막 머리에서 맴돌지 않나요? 르네상스를 정의로 내린다면은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몇 분 될까요? 들어는 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그때 탄생했거든요. 혹시 르네상스를 정의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난 문화운동으로 학문이나 예술의 부활, 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르네상스의 뜻이고요. 르네상스의 시작은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르네상스의 근본 정신, 이건 찾아보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르네상스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때 과연 몇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술 공부를 좀 잠깐 좀 하고 그래 가겠습니다.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아세요?
그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어떤 분이 이러니까 카레노라 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얘기하는데 디카프리오 아닙니다. 다빈치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했죠? 엄청난 예술 작품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치면은 혹시 미켈란젤로 아세요?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피에타 천지창조를 이렇게 예술의 혁명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정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혹시 다비드상 아시죠? 그리고 피에타 아시죠? 그리고 나머지 피에타는 뭐죠? 예수가 죽었는데 성모 마리아가 그 예수를 알고 있는 조각품이거든요. 그건 천지창조를 다 아실 거예요. 이 그림 한 번쯤은 다 보셨죠? 그런데 이 그림에 또 비하가 있다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기가 엄청 싫었대요. 그때 당시에. 왜냐면은 천정을 쳐다보고 그려야 되니까 그럼 뭐가 와요? 목 디스크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도 오는 거예요. 얘가 너무 싫어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문화로 의해서 어쩌다 밀리듯이 그린 그림이 지금 천지창조라는 이 엄청난 벽화를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라피엘로는 성체 논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매장, 그리고 아테네 학당이라는 이런 걸출한 그림을 그때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 이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술을 아니까 어때요? 예술의 스토리를 예술의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다 아신다면은 그 그림을 보는 재미가 한층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도 이제 외국을 나가다가 이제 박물관을 자주 가요. 박물관 자주 가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림만 봐요. 아,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구나. 이 사람이 그린 그림. 그런데 그림을 보는 방법 중에 그 안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림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더 가면 사진 찍는다 바쁘잖아. 그죠? 사진 찍고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죠? 보통 큰 대형 박물관 가면은 저는 사실상 가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거기서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정확하게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 따봉이란 말 아세요? 따봉. 옛날에 선전 중에 오렌지 선전 중에 따봉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소방관인가 그럴 거예요. 이런 몸매가 우리 남편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니 저리 안 가나라고 보다는 따봉이라는 정말 좋다는 그런 표현의 말로 우리는 좋아하겠죠. 그런데 혹시 이 따봉이라는 음료수를 델몬트에서 만들었을까요? 선키스트에서 만들었을까요? 자, 답을 올려주세요. 1번, 2번으로. 답은 델몬트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르네상스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머리에서는 돌지만은 입으로 안 나오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럼 다음 보여주는 건 뭘까요? 그럼 아메이란 뭘까요? 여러분, 아메이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아메이 뭐라고 정의하실 거냐고요. 옆집 순이 엄마가 얘기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이더라. 그거 하면 집 망하더라.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만들어냈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메의 첫 번째 시작은 저는 사실 이 고정관념부터 깨는 게 시작으로 생각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아메이라는 걸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93년도였어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때 저희 고정관념은 뭐냐면은 아메이란 뭘까? 남한테 피해주고 친구 끊기고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얘기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 서두 얘기하는 것 그치? 서두와 르네상스와 따봉이란 말이 우리는 머리엔 돌지만은 표현을 하자면은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처음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메이가 뭐냐고 물으면은 옆에서 들은 카드라 통신에 있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대구에서 이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동대구에서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옆자리에 어떤 중년의 할머니 같았어요. 정말 있어 보이고 기티가 나고 막 이런 목걸이도 하는 거 보니까 좀 있으신 집안의 어르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자리에 앉아가서 같이 올라오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니 혹시 정치하시냐고 묻더라고요. 정치. 저 정치가 같아요? 비주얼은 정치가인데 저는 정치의 정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올라오는 이 2시간 동안
정치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전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투라든지 어떤 그런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그 할머니를 봤을 때, 아,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는 내내 계속 오면서 정치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완전 대박이었어요. 완전 반전이 있거든요. 아,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 진짜 반전이었어요. 반전인데, 진짜 반전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의 색깔이 뭘로 보이세요? 1번 흰색 황금색으로 보인다. 자, 1번 쳐주세요. 자, 2번 검정 파란색으로 보인다. 뭘로 보이세요? 흰색 황금색, 검정색 파란색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흰색 황금색으로 보여요. 자, 날랐죠? 이제, 저게 왜 흰색 황금색이냐고, 보이죠? 저는 흰색 황금색으로 보이거든요. 혹시 검정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퍼센트가 나온 거예요. 흰색 황금색이 76%, 그리고 검정 파란색을 본 사람이 24%라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흰색 황금색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검정 파란색 나가. 넌 안 돼. 안가 가봐. 눈 다시 끼우고 와. 이래 얘기해야 돼요? 아니죠. 안 본 눈 팔아요. 이런 느낌이잖아. 아니죠. 검정 파란색으로 보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어서 하나의 또 반전. 이 옷을 만들기 전에 흰색 황금색 바탕이 아닌 검정 파란색 바탕으로 옷을 만들어낸대요. 이게 왜 그래 보일까요? 왜 그래 보일까요? 사람들이 어떤 물체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기를 바라지만은 바라보는 시각의 눈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아메이를 보여줬어요. 아메이를 보여주니까 저 할 일 안 된다. 저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드러나 보자. 드러나 보고 할지 안 할지 판단은 내가 하는 거니까 드러나 보자.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베개 2명이 있다니까요. 와, 이런 큰 비전을 내한테 얘기해 준 이분이 너무 저한테는 은인이다 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베개 2명, 베개 2명. 그럼 뭐죠? 아멘은 베개 2명을 찾는 일이에요. 너무 하지 말라니까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니까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10사람의 사람을 두고 봤을 때, 세 사람은요, 저를 이유 없이 싫어해요. 세 사람은 저를 이유 없이 싫어한다고. 왜 싫어? 이런 물어도, 그냥 얼굴만 봐도 싫어.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사람을 나를 좋게 만들려고 열심히 해도 날 보는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만 싫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 세 사람은 저를 이유 없이 좋아해요. 이유 없이. 그냥 네만 보면 좋아. 너만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너만 보면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게 우리 와이프 아닌가요? 죄송해요. 예. 네. 근데 그 세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고요. 베개 3명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4사람은 뭐냐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나를 호감을 가지든지 안 그러면 싫어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우리 편이 몇 명이에요? 3명은 내 편이고 나머지 4명은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돼요? 노력이라는 걸 해야죠. 노력이라는 걸.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하는 사람 3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나를 좋아할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보는 시각도 다 틀리지만은 하는 행동이라든지 사업 방향 다 틀립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 틀리지.
그래서 뭐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새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더 이상 찾으면 좋죠. 여러분 혹시 주사위 아세요? 주사위? 1에서 6까지 있는 주사위가 있어요. 그런데 1에서 6에 있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예요? 1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예요? 6번 던져가 1이 나올, 그럼 한 번이나 나오겠어요? 한 번? 그런데 1에서 6까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지 않을 확률도 0%인 거예요. 그리고 6번 던져 1일 확률이 10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은 즉슨 뭐죠? 많이 던지시라고. 많이 던지시라고. 많이 던져야 거기에 대한 확률도 높아진다고요. 그럼 암해하는 사람들이 금방 시작했다, 금방 가는 이유는 뭐죠?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는 기라.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새 사람을 자꾸 만나는 기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요?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 사람에서 오는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개월 안에 그만둔 이유는 몇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 나는 아닌갑다. 내 체질이 아닌갑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할 때 그렇게 남들한테 이래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책임을 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많이 휘둘리시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아멘은 뭐냐는 거죠. 아멘이 이거예요. 그냥 제조회사. 미국 미치건 에이다에 있는 1959년에 이런 작은 공장으로 시작해서 지금 엄청난 기업으로 발전된 회사라고 해요. 여기 보면 나오죠. 57개도 연구동과 900명 석박사. 그리고 405의 직접 생산하고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만여가 위탁 상품을 서비스 상품으로 세계를 모든 제품을 여러분 유통을 시키는 회사예요. 그 유통을 시키는 거는 여는 제조회사고 유통을 시키는 거는 누구한테 주냐고요? 유통은요.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그 기회를 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유통을 얘기하니까 결국엔 아메이가 제품이 유통이 돼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면목이 오냐면은 유통이 되는 제품이 유통이 되니까 뭐예요? 판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다는 느낌. 자,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이 유통을 통해서 제품이 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독특한 유통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죠? 직거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제조회사지만 그 유통권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우리한테 줬다는 거죠. 유통은 이거예요. 우리 재래식 유통이죠. 공장에서 200원을 만들면은 그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총판을 통해, 도매를 통해, 소매를 통해 소비자한테는 제품의 질과 상관없이 전에 샀었다는 거예요. 자, 총판, 도매, 소매 이 사람들이 한 그 뭐예요? 제품을 만들어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뭐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 거 보죠.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위 아래 이런 노래. 그렇죠? 총판 옮기고 도매 옮기고 소매 옮기고 소비자한테 옮기가면은 거기에 유통 광고비가 800원이라는 돈이 붙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재래식 유통을 했어요. 왜? 우리가 공장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형 할인마트가 왜 많이 생겼을까? 대형 할인마트들이? 그래서 얘들이 재래식 유통을 보니까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제품을 200만 원인데 800원의 유통 광고비가 들어있다는 걸 캐치를 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광고는 일단 둘 때 치고 총판 도매 소매 이걸 세 개를 묶어가지고 한목에 할 수 있는 곳을 만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 게 대형 할인 마트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저는 여기 가는 게 너무 좋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갔는 것 같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재미도 있고 위층에서 아래 그냥 오면은 내가 있어 있는 거 비고 카트가 점점 커지는 이유가 뭐죠? 많이 담으라고 있는 거예요. 옛날 처음에 카트는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카트가 3명을 태워도 그 뜨겁는 크기예요. 그런데 이 망하지 않을 같은 이 대형 할인마트가 지금 어때요? 막 떨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에 이래 보면은 구미 고속도로 남구미에서 내리면은 3개의 마트가 있어요. 채 200m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안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래, 저끼리 치킨 게임 하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도록. 그 지금 뭐예요?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할인마트에서 문을 닫으니까 세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진짜 덤핑으로 나온 제품을 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아, 대형 할인마트도 정말 이제는 되지 않는구나. 왜 안 되냐면은 그 유통 자체가 이제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으로 돌아와 버린 거죠. 자, 여러분 쿠팡 오늘 시켰어요? 언제 들어온 줄 아세요? 총알 배송이요. 총알 배송 들어보셨죠? 총알 배송. 진짜 휘하니 그 다음날 와요. 진짜 와요. 근데 대형 할인마트에서 예전부터 택배가 없었습니다. 그럼 걔들이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들을 못 따라잡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우리가 대형 할인마트에서 사면은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거죠. 많은 애들이, 많은 성인들이 이제는 인터넷 쇼핑, 휴대폰 하나로 이제 다 세상이 끝나는 시대라 가지고 그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우리 딸내미 예를 들을게요. 전화 와요. 아빠, 왜 우리 딸? 아빠, 왜? 가요. 이제 그때는 이제 뭔가 바라는 그런 눈빛이죠. 목소리가. G마켓 들어가 봐. 이렇게. 그 G마켓 들어가면은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결제만 하면 되는 기라. 그 부모의 능력은 뭐라고요? 부모의 능력은 이거라고, 이거. 그래서 결제를 막 해주면은 걔가 쇼핑을 인터넷 쇼핑밖에 안 해요. 그래서 성인 여성분들도 요즘은 반품제도도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5인지 66인지 몰라. 자기 몸을 자기가 몰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5 하나 시키고 66 하나를 시켜요. 그래서 뭐죠? 가져와서 입어보고 맞는 거는 입고 맞지 않는 거는 다시 반품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왔어요. 그래서 이 유통 안에 엄청난 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죠. 몰랐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처음에 저도 아메이를 시작하고 아, 유통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메이 유통은 좀 독특해요. 독특해요. 왜냐면은 회원 가입이 돼야 회원 소비자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특이하게 뭐죠? 아메이에서는 통장 계좌번호를 원합니다. 왜? 여기서 발생한 캐시백을 통장으로 현금처럼 넣어주기 위해서 통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기 싫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죠. 있어요. 사실 있어요. 근데 통장 안에 잔고가 얼마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데, 그걸 이제 빼내가는 어떤 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캐시백을 넣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통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유통 방법이 좀 독특해요. 아메이 공장에서 350원에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광고 유통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얼굴이 좀 번번하고 잘생기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얼굴이 안 되신 분은 광고 유통이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무조건 잘 해내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냐면은 제가 장동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광고 보세요. 저보다 연예인 하잖아. 그 광고를 제가 아메이 제품을 가지고 그 광고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질을 좋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공장에서는요, 아메이라는 회사에는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유통을 잘 될 수 있게끔, 뭐죠? 고정 소비자를 만들 수 있게끔 그 사람이 그 제품을 한번 쓰고 평생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고정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여러분 혹시 아이폰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폰 쓰시는 이유. 우리 딸내미한테 물어봤어요. 하민아, 너 아이폰 쓰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죠. 뭐냐면요, 카메라가 좋아. 카메라가 좋아. 그래서 내 폰하고 아이폰하고 비교해 주는데 자연의 색깔을 그대로 아이폰은 담고요. 삼성폰은 약간의 보정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카메라가 좋구나. 그 다음 터치감 도체.
문자 보내면은 장문의 편지라도 쓸 수 있대요. 책 한 권도 써도 터치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너무 좋대. 그럼 다른 거는 그냥 그립감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이폰이 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런 창의성을 갖고 있어요. 걔들은. 혹시 여러분 그 아이패드 쓰시는 분 계시겠지만 아이패드에 부수적으로 딸리는 게 몇 가지인 줄 아세요? 펜슬, 자판, 거기에 또 다른 액세서리. 걔들이 아이패드 팔아서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거기에 딸리는 부수 기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뭐죠? 걔들은 서비스가 엄청나요. 아이튠즈, 어떤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만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그것만 만들어요. 왜? 호환이 되지 않게 만들죠. 그럼 뭐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뭐죠? 걔들이 이 폰을 쓰고 나서 다음 폰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메이 공장이 고품질을 만든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결국은 이분들이 제품을 써보고 다른 제품으로 옮겨가지 않는 진짜 우리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안빠가 됩니다. 안빠. 뭔지 아시죠? 안빠. 아메이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유통을 가지고 직접 거래, 회원 소비자한테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방식을 유통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350 만드는 걸 회원 소비 700을 주게 되면 350이라는 그 돈이 중간에 적립을 시켜놔요. 적립을 시켜놓고 그 적립 금액을 누가요? 높은 사람이 다 가주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유통에 기여를 하고 얼만큼 많은 소비자를 만드는 것에 따라서 그 캐시백이 몇십 원부터 수십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유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아메의 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아메 하다 망했더라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통을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메에 대한 어떤 약간 편견은 깨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찜찜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총간단 정리를 해왔죠.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차피 써야 할 생필품을 일반 광고가 아닌 입소문으로 판매하고 그 광고비를 입소문 낸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입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입만 있으면. 여러분, 입 없으신 분, 입 없으신 분, 말 못하시는 분 없으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대구에 AP에 가보면은 한 30명이라는 리더님들이 모여 계세요. 2층에. 근데 조용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고 뭘로 하냐? 수화로 하세요. 수화로. 수화로 아메이를 하신다고요. 근데 그 안에 핀이 다이아몬드도 계시고 에메랄드도 계시고 사파이어도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만약에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와, 저분들이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또 저한테는 또 동기부여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입소문만 잘 낼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메 제품만 파는 걸 가르치나요? 아니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우리 가정 살림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신랑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이런 포괄적인 공부를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저도 아메를 판다고 생각했으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어차피 파는 거는 어디 가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을 보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자, 르네상스가 뭐죠? 물었을 때, 들어는 봤는데, 라는 생각이면,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야? 물어봤을 때 똑같은 반응이라고요.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일인지, 뭘 하는 일인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보는 눈을 가지시고 그때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아까 얘기했죠? 중간 유통을 배제하고 직거래 한다 그랬죠? 유통 마진을 줄이고, 뭐죠? 유통 들었다 놨다 하는 마진을 줄이고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 회사의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잘 이해하시면 뭐죠? 결국에 유통 마진을 회사에서 유통을 주지만은 그걸 다 줄이고 누구한테 기회를 줬다가 내한테 주니까 내가 얼만큼 뛰냐에 따라서 캐시백이 발생하면 그걸 통장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끝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트워크를. 그러면은 이런 거죠. 소비자가 주위에 자기가 사용하는 제품의 우수성을 이야기해야 되죠. 아까 뭐예요? 말을 해야 된다, 말을. 나는 말을 못해. 나는 부끄러워. 그건 오해란 말이에요. 하셔야 된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예. 하셔야 된다. 나는, 부끄럽고, 난 네가 더 부끄럽다. 제품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객을 소개받게 되어 매출이 신장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죠? 만나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만나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내는 그 스킬을 여러분 스폰서님이라든지 여러분의 사업에 전하시는 분들한테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니까 또 얘기해요. 팔아야 된다. 잘 팔 수 있으면 좋지. 잘 팔 수 있으면 좋지만은 나는 못 판다. 못 팔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셔야죠. 어떻게 이 제품을 잘 유통시킬 것인가. 그래서 일반 판매 어려운 점은 뭐죠? 일반 판매의 어려운 점은 자기가 직접 많이 팔아야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메이 치약 6,000원이에요. 6,000원. 6,000원짜리를 팔아가지고 수입을 언제 만들겠어요? 여러분을 판다고 생각하면은요, 치약 팔아서 안 됩니다. 치약 팔아서 안 돼요. 공기청정기 이런 걸 팔아야 돼요. 그것도 팔 수 있나요? 어렵죠. 어려워 안 돼요. 그런데 잘 팔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나와요. 팔아야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는 사람부터 앞면을 팔고 난 후 전부 다 이래요. 치약 한 개도 팔고 난 뒤에요. 제품의 우수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얘기 안 하고 치약 한 개 갖다 주면 그냥 갖다 주죠. 그래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제품이 어떤 건지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고 난 후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벽에 부딪혀 사업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거죠. 자, 다 팔았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팔았어. 이제 더 이상 팔 데가 없네? 아는 사람 다 팔고 나니 팔 데가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만둔다니까요. 그만둬요. 왜? 팔 데가 없으니까. 아이고, 나는 못 팔겠다. 난 진짜 못 팔겠다. 안 된다. 더 이상 팔 데도 없고, 그래서 그만둔 사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벽에 부딪혀요.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 벽을 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벽을 뛰어넘는 사람은 프로 세일즈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보면은 잘 봤어요? 자동차 파는 회사, 뭘 파는 회사, 고가의 제품을 파는 회사 보면은 잘 파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정말 잘 팔아요. 저도 귀가 얇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가면은 자동차 이런 거 잘 안 봐요. 제가 특히 장애인이거든요. 문에 딱 들어가면은, 아우,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막 억수로 반갑게 맞고 싸가지 있는 사람은 억수로 좋아해요. 그 뒤부터 차는 안 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싸가지 있나 없나부터 보지. 그러면은 바로 계약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차의 기능도 몰라요. 기능은 나중에 집에 가져와서 책 보고 제가 이제 다 알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프로 세일즈맨이에요. 그런 분들 잘 파는 사람은. 근데 우리는 치약 6,000원짜리 들고 잘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렇죠, 뭐죠?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냐? 사업을 자꾸 얘기해요. 사업. 야, 이거 하면 있잖아. 몇 천만 원 벌 수도 있고 있잖아. 해외여행 있잖아. 야. 우야란 말인데, 그걸. 아니라고요. 어떤 그런 비전을 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소비자로부터 시작해서 사업자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뭘 만들으라고요? 소비자를, 안빠. 소비자를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소비자를. 모든 사람이. 저도 사업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소비자가 돼서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 80% 이상이라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이거예요. 처음에는 소비자가 있대요. 그 소비자가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 보니까 또 다른 소비자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고 입이 있다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그럼 또 그 소비자가 또 다른 소비자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왜? 배우고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있는 스킬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소비자가 뭉쳐졌을 때 우리는 연결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아, 이 세 명의 소비자가 연결이 됐다. 그걸 우리는 네트워크의 레그와 뎁스로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잘 시키는 방법. 그거는 제가 알려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스폰서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연결할 거냐 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시작해요. 이거부터. 왜 많은 사람들이 아메를 시작하면 사업을 못 시작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소비자가 돼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여러분 아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두렵지 않았나요? 혹시 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야 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보니 100에 2명 있다고요. 두렵지 않는 분.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스폰서님이 지나가는 길에 들리시다 해도 두려웠어요. 새벽에 오면은 안 왔으면 안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두려웠어. 시킬까봐. 하지만 그 두려움은 결국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진 멋지죠? 인생샷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인생샷. 자, 이런 사진을 찍을 때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안 두렵다고요? 그건 강 큰 사람이에요. 네. 자, 이런 그림. 멋지잖아. 한 장 찍어 놓으면은 죽어도 여한이 없겠죠. 죽고 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진이. 자, 이 부부싸움하고 가지 마세요. 손을 놔버릴 수도 있으니까.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정말 사이가 좋았을 때 이런 사진을 한 장 찍어야 되고요. 자, 이런 그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거죠. 보이는 것만. 자, 여러분 이런 사진 한 장 찍으실래요?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쓴다면 이런 사진을 찍지 않겠죠. 그럼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당장 달려가고 싶을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당장 달려가겠죠. 그런데 이런 사진을 찍으러 온 사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이거 우리나라에 만들어도 아무 산에 가면 바위 한 개 걸쳐놓고 저래 만들어 놓으면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땐 두려워요. 몰랐을 땐 누구나 다 두려워요. 두렵지 않으신 분들이 없어요. 다 두려워요. 여러분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누군가 소개를 받아가 내가 스폰서인데 파트너가 소개를 시켜줘. 가서 만나서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가서 하지. 되던가요? 아니죠. 막 심장이 바뀌었대요. 내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여자분이었는데 여자 리더님이었는데 저보고 사업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보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티스트들이 뭐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도 올래요. 우야란 말이고 내보고. 근데 파트너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죠. 가야 돼요. 그래 갔어요. 가서 뭐 자료 한 개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집도 아니었거든요. 아구찜 파는 집에 가서 아구찜 갔는데 그래가지고 아티스트리에서 배운 대로 얘기한 거죠. 배운 대로. 뭐 그 스킬이 없으니까. 그때도 땀이 온박 다 젖었어요. 그래서 아티스트리는요 세계 탑 브랜드고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하는 거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혹시 그럼 탑5인데 탑5고 다 어떤 화장품이에요 묻는데 순간 아들 막 뛰다 얼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랑콤, 시세대, 그런데, 세 번째가 뭐였더라? 이래야 된 거죠. 그러면 뭐예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 파트너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죠.
남자인 나를 아티스트리가 들어가 놓으면 뭐요? 날 욕먹이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갔다 오면서 입을 꼭 다물고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죠. 다시는 아티스트를 하지 않겠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도 분명히 처음 시작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요,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런가요? 세상을 지금 살다가 내일 끝나면 괜찮은데 수십 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두렵다. 어떤 말 웃자란 말이고. 계속 그래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아멘은요, 쉽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렵지도 않다는 거죠. 어중간한 말이죠. 할만하다는 거예요. 할만하다. 할만하다. 나를 때리거나 나한테 욕을 하거나 막 UFC 같이 격투기식으로 해가 막 내 니킥을 날리고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그냥 뭐죠? 그 사람들의 최대의 거절은요, 안 한다요, 안 한다. 그 두려움을, 안 한다라는 그 말의 두려움을 받기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은요, 제대로 하시면은요, 할만해요, 할만해요. 아니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할만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만 없앤다면.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 이 친구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국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약간의 뭐 따돌림과 어떤 자신감을 잃어가는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성공하냐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생판 처음 보는 보안 요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100를 빌려달라고 하죠. Excuse me, do you think I can borrow $100 from you?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걸까요? 지아재앙이라는 중국의 초딩 1학년 어린이가 있습니다. 하루는 학교 선생님이 교실 옆에 아이들 인원수만큼의 선물을 쌓아두고 아이들을 모두 교실 앞으로 불러 모았죠. 그리고는 첫 번째 친구가 다른 친구를 칭찬하면 칭찬받은 아이는 선물을 하나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 다른 친구를 칭찬하는 칭찬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40명의 반 아이들 중 10명, 20명, 30명의 아이들이 차례차례 칭찬과 선물을 받아갔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지아는 어느 친구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한 채 엉엉 울고 있었죠. 놀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지아에게 칭찬해줄 친구는 없니? 하며 물었지만 더 비참하게도 모두 거절했고 그에겐 의도치 않은 공개 비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날 있었던 일은 지아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었죠. 이후 14살이 되던 해에 그의 고향 베이징에 빌 게이츠가 와서 연설하는 걸 듣게 되었고 빌 게이츠에게 반해버려 그 같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리라는 큰 포부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2년 뒤 지아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14년이란 시간이 흘러 그는 30살이 되었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자신의 꿈은커녕 큰 벽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노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생긴 거절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사람들에게 말도 꺼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후 지아는 회사를 차려 사업을 시작했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전부 포기하고 싶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빌 게이츠라면 투자를 거절당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했을까? 절대 아니었겠죠. 그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더 이상 6살짜리 꼬마아이가 내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고 캐나다의 한 기업가인 제이슨 콤리가 만든 거절 치료라는 게임을 알게 되었죠. 이 게임은 30일 동안 밖으로 나가 일부러 거절을 당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 거절의 고통에 대해 둔감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이 게임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 도전을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모르는 사람에게 $100 빌려달라고 하기. 지아는 그가 일하는 건물 아래층의 보안요원으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그에게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긴 순간이었다고 하네요. Excuse me, do you think I can borrow $100 from you? No. No?
Why? Alright. No, okay, sorry. Thanks. 보안 요원은 당연히 거절하고 이유를 물었지만 지아는 죄송하다며 그대로 도망쳐버립니다. 이후 녹화한 영상을 본 그는 당시엔 마치 귀신을 만난 것처럼 무서웠지만 다시 보니 보안 요원은 생각처럼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유를 물어보기도 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사실 도망치기보다는 상황을 설명하거나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 축소판을 보는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날은 절대 도망치지 않고 버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 날,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리필하기.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버거를 다 먹고 주문대로 향합니다. Yeah, it's really, the burger is really good. Can I get a burger refill? A burger refill? A burger refill. What do you mean? Like, free refill? You have a free refill for burgers? No burgers. How come you have it for drinks, not for burgers? That's the way it is. Oh, okay. 당연하게 거절당했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곧바로 도망치지 않고 나름 이야기를 이어나가며 협상도 시도했죠. 그리고 셋째 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올림픽 도넛 만들어달라고 하기. What kind of specialized donuts are we talking about? I like to have getting you link the 5 donuts together, make them look like Olympic symbols. 도넛 가게를 찾아간 지아는 도넛을 올림픽 오륜마크처럼 만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연히 단박에 거절당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점원은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 자리에서 도안까지 만들며 의논하기 시작했죠. Red, yellow, green, blue, white, right? Yep. Let me see what I can do. Okay. 15분 뒤 점원은 올림픽 마크 도넛이 들어있는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Alright. Thank you. Alright. See you. Give me a hug. Okay. Alright. Thank you. See you. Welcome. 그 상자를 받아든 지아는 더 이상 6살짜리 아이가 아니었죠. 그 뒤로 100일 동안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칭찬해달라고 하기, 오바마 대통령에게 인터뷰 요청하기 등 두려움을 넘어선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아지앙은 이 값진 경험을 그의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했고 이 영상들로 인해 엄청난 유명세를 얻으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방법을 알리고 있죠. 여러분도 혹시 거절당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들이 있지 않나요? 평생 동안 1000명이 넘는 여자와 사랑을 나눴다고 전해지는 희대의 사랑꾼 카사노바가 수많은 여자들에게 사랑받는 비법을 묻는 친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100명에게 고백하며 그중 1명은 고백을 받아줄지도 모르니까. 네, 잘 보셨나요? 희대의 바람둥이 카사노바도 뭐에 도전했어요? 횟수에 도전, 횟수에. 네, 100명에 얘기해가지고 한 명만 건지면 된다는 그런 일념하에 그 횟수에 도전했다고요. 누구나 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두려움을 이겨냈기 위해 지양지아가 지금의 어떤 엄청난 그런 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메이의 장단점을 여러분한테 얘기 드릴게요. 자, 아메이의 장점이고 단점이 있습니다. 자, 아메이 장점은 뭐예요? 제대로 된 시스템을 통해 학습한 것은 평생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을 제대로 배웠는 걸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써먹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영양학 공부를 해요. 영양학 공부를 하면 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의 DNA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외계인이 되지 않다면, 지금 이 모습의 인간의 모습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건강을 한번 배워놓는 거는 평생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이 있어요. 아메이 단점. 계속된 반복된 학습이 지겨운 거예요. 했던 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했던 걸 또 해요. 그런데 혹시 아메이는 복제사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복제사업? 결국에는 내가 복제를 얼만큼 잘 시키느냐에 따라 이 사업의 승패가 좌우된다고요. 그래서 뭐죠? 제가 배울 때 제대로 배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트너가 나왔을 때 그들한테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가, 그 누구 몫이라고요? 내 몫이라고, 내 몫. 물론 스폰서님이 도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기량을 내가 갖고 있어야 여러분 네트워크를 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예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참혹스럽죠. 근데 실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전 세계 90% 이상이 잠자는 시간에 돈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암의 가장 큰 매력은 메리트는 뭐냐면요. 인쇄소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24시간을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의 복제를 잘 시켜놓으면 나의 그 24시간을 누군가가 같이 써준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명이 48시간이고요. 세 명이 72시간이 되고 네 명이 있으면 계산기 두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나의 24시간을 누군가가 같이 써준다면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잘 없다는 거죠. 왜? 여러분한테 기회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독특하게 그런 기회를 유통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잠자는 시간에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에서는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면 저도 일을 안 했을 거예요. 아메 창업이 이거예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잘 없습니다. 전부 다 하면 근면 실천이죠. 여러분, 아메 창업인이 60년 전부터 이걸 처음으로 모티브로 시작한 거예요. 자, 꿈꾸는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고 했거든요. 아메 회사가.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1시간 동안 이 강의를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알아보시고 이 사업에 기회와 비전이 있는지 여러분 몫입니다. 정말 제대로 알아보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